직장인들이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 아마도 점심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밥, 한식, 돈가스집, 시래기 국, 삼색국 먹고요. 다양한 취향만큼이나 많고도 많은 식당들. 이른바 대박집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폐업이 늘고 있는 요즘에도 새롭게 식당 문을 여는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전국의 식당 수는 70만 개. 세계에서 인구 대비 식당 수가 가장 많은데요. 이렇게나 많은 사장님들, 과연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야구장 근처에 있는 한 먹자골목. 가게들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시각, 한 건물 앞이 분주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방 살림을 철거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오늘은 이 건물 2층의 포장마차가 폐업을 하는 날입니다. 40여 평의 면적에 테이블 14개로 시작했던 가게. 가게를 여는데 든 돈은 3,700만 원 정도입니다. 가게를 연 지 2년 만에 폐업. 수중엔 남은 돈도 별로 없습니다. 시원섭섭하죠. 밀어는 잘 안 남기는 편이라서 깔끔하게 접고 깔끔하게 가는 거예요. 단지 이제 권리금을 못 받고 팔아가지고 좀 아쉬울 뿐이죠.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 생활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난생 처음 도전한 사업. 사람과 술을 좋아했던 황계선 씨는 오래전부터 이 일을 꿈꿨다고 하는데요. 수입은 변변치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늘 즐거웠습니다. 월세 225만 원만 감당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좀 더 버텼을지도 모르죠. 야구 시점 없으면 좀 많이 힘들어요. 이런 달은 진짜 보통보다 한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월세가 좀 밀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스트레스 좀 받았죠. 근데 어차피 보증금에선 다 재야버리니까. 제빙기, 냉장고. 철거 전문 업체의 사장님이 도착했습니다. 가게를 차리는 것도 일이지만 철수하는 건 더 큰 일이죠. 근데 에어컨은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글쎄요. 답이 안 생겨. 시래기요? 난간에 있어가지고. 아니, 난간에 있는 거는 내가. 요것도 가져가세요? 응? 그게 뭐야? 컴퓨터. 그래서 요즘엔 가게의 모든 집기를 한꺼번에 팔아버리는 식으로 철거를 진행하는데요. 사장님하고 대충 얘기한 거는 100 정도 나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확실히는 몰라요. 거의 고철값이죠. 구입하실 때도 들었을 거예요. 네, 구입할 때도 가격이 좀 들었는데. 얼마 들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부엌에 있던 거는 원래 있던 거고요. 그냥 다른 것들을 해가지고 의자하고 막 탁자랑 한 200 들었어요. 200. 이런 건 한 2시간이면 해버리니까. 많은 양이 아니니까. 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나절 이렇게 몇 시간씩 걸리는데 여기는 얼마 안 걸, 조그만 데라 금방 끝나지. 어떠세요? 마무리 지어주셨는데. 안 좋아요, 솔직히. 왜? 네. 장사가 안 돼 문을 닫는 가게.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좋을 리 없죠. 그런데 장사는 왜 그렇게 안 됐던 걸까요? 대기업 쪽 체인 쪽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저기 체인은 저희가 어떻게 돈으로 그쪽에 다 돈으로 하기 때문에 소주 값도 2,500원, 싼 데는 뭐 2,000원에 받고 안주도 지금 2,900원, 5,000원에 파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버텨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 싸게 팔고 싶어도 남아야지 파니까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포장마차가 결국 앞길을 막았네요.
직원들에게 철수 작업을 맡긴 후 박재원 씨가 잠시 다른 가게에 들릅니다. 폐업 식당 수가 하루 평균 400개에 이르는 요즘. 그에겐 일이 넘칩니다. 이번엔 일식집을 운영하던 곳인데요. 물건이 아직 쓸만한지 이리저리 꼼꼼하게 살핍니다. 어차피 되팔아야 할 물건이니 하자가 너무 많으면 여러모로 골치 아파지죠. 엘리베이터 여기 없어요? 엘리베이터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여기 있고. 네, 저 지하로. 물건들이 다 오래돼가지고 세척기도 2008년, 2009년식이에요. 그냥 가까이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협상이 끝난 걸까요? 박재원 씨가 밖으로 나가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단가가 안 맞아요. 물건은 오래돼가지고 예. 한 10년 된 걸 갖다가 다 갖다 먹으려고. 냉장고 같은 건 세척기 같은 10년 되면은 다 버려야 되는데 자기네들 욕심만 내는 거예요. 인건비가 안 나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는 어느 정도가 돼 내가 딱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저 사장님은 저 물건을 어떻게 하시게 되시는지? 자기가 알아서 팔아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가격 협상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벌써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는 뭐 냉장고 수리해보고 그런 것까지 한 얼추 20년이 다 됐죠. 이제 어떤 계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주방 쪽으로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거죠. 그런 것도 있으세요? 아, 이게 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있으세요? 그렇죠. 누군가의 실패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현실. 폐업의 또 다른 이면인 셈입니다. 다시 돌아온 포차엔 철거 작업이 끝나 있습니다. 공공에. 이제 잠금 처리만 해주면 일은 마무리되는데요. 좀 쉬었다가 아이템을 확실한 거를 하고 짜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목을 잘 봐, 목을 잘 봐가지고 아이템을 잘 짜가지고 와야 된다. 요거 안 가져갔어요? 애들 여기 있으니까 애들한테 시키고. 나 갈게. 들어가세요. 그렇게 많이 내가 저기 뭐야 폐업을 시켜도 거의 다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오면은 내가 싸게 해주지. 그래서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인조상조 아니야. 자, 이제 모든 게 다 끝이 났네요. 월급제가 편하잖아요. 근데 월급 받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장사하는 게 돈 더 많이 번다고 그거 하고 싶어 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는 다시 월급 받으면서 일은 하고 싶어요. 식당 운영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비싼 수업료를 치른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식당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상가 밀집 지역의 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자영업자를 좀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불경기는 지금 다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안 되는데. 그럼 새도 많이 다운됐겠네요. 소리는 안 내리죠. 거의 안 내려요. 소리. 그래도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들어오죠. 보통은 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잘 파악 못하고. 준비를 했다고 해도 완벽하게 준비를 못하니까 일은 해야 되고 제자리 걸음만 해도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하시지. 2015년 기준 식당 창업자는 18만여 명.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유망한 어떤 창업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동네에서 흔히 보던 제과점 많이 있네?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슈퍼마켓 정도는 나도 해보겠다. 식당, 제과점, 치킨집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내가 집 주변에서 흔히 보던 업종으로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업의 업종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영업자 비중이 이미 높은데 그런 몇몇 업종을 중심으로 굉장히 과밀화되어 있어요. 안 그래도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동네에 3개만 있으면 살아남는데
또 다른 창업자가 그 해당 과밀화된 시장에 들어가다 보니 더 과밀화가 부추겨지고 그러다 보니 수익성은 더 떨어지는 거죠. 실제 식당 사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 밀집 지역.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순댓국과 아구찜집을 찾았는데요. 먼저 아구찜집입니다. 낮 시간, 가게는 한산합니다. 아내와 함께 19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한때 맛집으로 이름나 방송 출연까지 했었는데요. 요즘 같아선 그 시절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배달 위주로 많이 했어요. 배달 위주로 많이 하다가 이쪽 신림동 쪽에서 많이 먹었거든요. 배달이 많았거든요. 그래 이쪽 와서 홀 겸 배달을 한번 하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경기가 바로 정말 곤란하면서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쪽에 와서는 수입이 많이 못 하신 거예요? 수입이 평상시 일단 먹고는 살아요. 먹고는 사는데 한마디로 남는 게 없지요. 먹고 쓰고 하는 거지요. 상권 분석을 잘못한 탓에 19년 공들인 탑이 무너지게 생겼다는 사장님.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월세는 얼마쯤이었어요? 여기가 28평이에요. 3천에 230이에요. 하루에 8만 원. 하루에 8만 원. 이대금에서 8만 원 나게 하는데 이대금에서 8만 원 안 나와요. 8만 원을 그렇게 못 올릴 정도면 가게를 아예 차리지를 말아야 되는 거고. 문을 닫을 결심을 하고도 사장님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권력을 받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침체되니까 장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70%가 문 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차렸다가 조금 못 버티면 그냥 내놓고 하니까 가게가 우중순위로 막 나와요. 요즘에. 그러니까 권력만 자꾸 내려가는 거지. 며칠 후 이 가게에는 결국 새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유난히 간판이 자주 바뀌는 식당들. 어쩌면 아구찜집 사장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아구찜집 인근에 있는 순댓국집입니다. 실평수 20평. 유동인구가 꽤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직접 끓여낸 육수로 순댓국을 만드는 정정예 사장님. 벌써 11년째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댓국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뜨끈한 국물이 생각날 때면 이만한 음식이 또 없는데요. 가게가 오래된 만큼 이 근방에선 꽤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도 뭐 순댓국집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를 마다하고 얘기를 왔어요. 소문 들어서 오긴 왔는데 와보니까 뭐 여기 들어있는 부수물이라든지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서 좀 괜찮았어요. 든든하게 한 끼 먹고 싶을 때 자주 오는 편입니다. 일단 맛은 좀 어떠세요? 맛은 밑반찬이나 뭐 메인 요리나 되게 괜찮아요. 주변이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쪽이나. 메뉴는 순댓국만이 아닙니다. 손님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추기 위해 제육볶음, 김치찌개 등의 다양한 메뉴를 팔고 있습니다. 제육 다 됐다. 일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아침 9시 나오면 하루 종일 밤 11시까지 하죠. 관절이 이런 데가 다 붓고 메디가 아프죠. 손 안 아픈다는 건 다 거짓말. 그새 몸은 그야말로 골병이 났습니다. 식당 하는 사람들은 다 고생해요. 식당은 진짜 중노동이거든요. 이것이 노동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랬잖아. 이게 대부분 사람은 이거예요. 안 하지. 못 모르고 뛰어들어가지고 또
성공하는 확률이 없잖아요. 20%도 안 되잖아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은 가격. 순댓국이 단돈 5,000원입니다. 음식값도 이제 여기에 이 수준에 비싸게 받으면 또 손님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적게 이제 싸게라도 팔아가지고 손님을 이렇게 이제 해나가고 남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적자만 안 나면 그냥 뜯어먹는다 생각하고. 그 어쨌든 인건비는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 내 인건비가 안 나와. 안 나오신다고? 그러면은 그냥 본전치기라고 보시면.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빚만 안 지면 다행이다 하고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하면서도 수입이 한 푼도 없다는 사장님. 과연 뭐가 문제인지 가게를 조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손님 수부터 세어봤는데요. 1명, 2명, 3명, 4명. 하루 종일 손님은 거의 끊이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떨까? 포장 손님도 있고 드문드문 술 손님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47명으로 마감. 사장님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퇴근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사장님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평균 객단가를 5,000원으로 잡았을 때 하루 매출이 23만 5천원. 음료나 술 등 다른 매출이 있다 해도 하루 평균 매출은 25만 원을 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빼면 한 달 매출은 대략 600만 원. 이 가게의 월세가 250만 원입니다. 총 매출에서 월세를 빼고 두 사람분의 인건비를 빼고 세금과 공과금을 빼고 재료비까지 모두 빼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겠네요. 말 그대로 밥 먹는 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데도 사장님은 왜 꾸역꾸역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걸까요? 장사를 이렇게 시작해놓고 손 뗀다는 게 어려워요. 시작하기보다 떼기가 더 어려워요. 그만큼 그동안 투자해놓은 거를 조금 어느 정도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회수 안 된 상태에서 금방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식당으로 가는 길, 먼저 상권을 분석하고 순댓국집으로 향하는 창업 컨설턴트 권태용 씨. 아니 그런다고 내가 청장님한테 식당 안에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메뉴판입니다. 닭볶음탕이나 그런 거는 좀 뺐으면 하는 마음이죠. 이 돼지로 하는 뭐 제육볶음 이 정도까지는 김치 사실 김치찌개도 좀 그래요. 가격이 이제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이거 안 남아요. 예, 안 남지 않은데 이 주위가 너무 음식값이 싸요. 아 주변이? 네. 어쩔 수 없지. 예, 요 길만 건너면 백반을 4,000원밖에 안 받아. 네. 그러니 우리가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얘를 6,000원 올리고 1,000원어치 순대를 주세요. 순대국에다가 1,000원어치 순대를 원가 1,000원어치 주면 얘 7,000원 받아도 와요. 이 식당은요 원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밥만 팔아서 절대 돈 안 나와요. 술과 함께 가야 돼요. 예. 하여튼 순대 전문점 표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메뉴 개발, 그리고 메인 상품인 순댓국을 좀 더 전문성 있는 메뉴로 느껴지게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기존 고객의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은 괜찮아 이 정도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거에 그냥 젖어 계신 거예요. 틀림없이 순대가 잘 먹힐 사건이에요. 하지만
소규모 식당의 사장님들이 마케팅의 전문성을 갖추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식당 사장님들의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경기도의 한 막국수집.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던 식당인데요. 그새 가게가 없어진 모양입니다. 그럼 여기 음식점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딴 데로 이사 간 것 같아요. 이사 갔어요? 네. 주인이세요? 아니에요. 그럼 건물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잘 나가던 식당이 왜 없어진 걸까? 주인이 이사 갔다는 동네를 찾아가 봤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고 있는 식당을 수소문한 끝에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 여기 계셨네요. 거기서 2년을 채우고 났더니 건물주가 2천에 200 하던 월세를 5천에 300이라고 그러던가 그때? 달라는 것 같아가지고 참 고생하다가 옆집이 또 나오더라고요. 얘기의 요지인즉 장사가 잘 되자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고 그 때문에 이사를 간 옆 건물에서도 또다시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주말이면 한 100명씩 그냥 기다리다 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또 안팎이 150석인데 그 150석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마당에다 천막을 깔아놓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되는 사람이 뭐 갑자기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또. 결국은 단골 손님을 다 뺏긴 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는 사장님. 식당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데 산 넘어 산. 장사가 잘 된다 해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권리금이나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은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일상적인 풍경이 됐죠. 불경기라고들 하지만 상가 임대료만큼은 불경기를 모릅니다. 최근 2, 3년 새 강남권 임대료는 40%가량 폭등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 해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홍대 앞이라든지 이제 서울의 주요 상권,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강남이라든지 특히 이제 뭐 종로 뭐 이런 쪽의 그 임대료는 사실 뉴욕 중심가의 임대료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그래도 뉴욕 중심가 근처에 있는 상권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국과 미국의 어떤 구매력의 차이, 뉴욕과 서울의 구매력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 월세를 안 내는 분들은 형편이 좀 나을까요? 자신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전애순 사장님. 식당을 시작한 지 무려 30년. 그동안 고생도 많았습니다. 이자도 비쌌어요. 막 연 11% 막 이랬었으니까. 서울 사는 시누이가 있었는데 가게 나갈 때까지 문만 열어놓고 있어라. 그리고 간병인을 하러 다 들어갔었어요. 입양 간병인. 그런 것도 다 해봤어요, 저는. 가게 하시면서? 갈비집, 치킨집 등 여러 식당을 두루 거쳐 5년 전 이 오리집을 열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은 가게의 특성상 주말이 돼야 손님들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 떨고 있나 봐. 아이가 아니고. 단골 손님인가 봐요. 네, 단골 손님이에요. 여기는 단골이 많. 거의 단골이에요. 유달리 식당에 애착이 강한 사장님. 손님들 때문에 울고 손님들 덕분에 또 웃습니다. 평상시엔 사장님과 주방 담당 2명이서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이렇게 바빠질 때면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우리 딸이요. 사장님이 도와주고. 네, 아플 때 갖고 와서 해줘요. 이모 그릇이야. 마음 같아선 사람을 더 쓰고 싶지만 가족들의 무료 봉사 없이는 가게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장사 안 된다고 막 그러면 그래도 그 집은 집세 안 내잖아 그러는데 또 내 집에서 해보니까 집세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옛날에 나 삼겹살 아니 저 갈비집 할 적에는 100만 원 예를 들어 100만 원 판다. 그러면은 갈비집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한 5, 60% 잘 남았죠. 지금은 100만 원 판다. 4분의 1? 사실 요즘 식당 사장님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식재료 가격입니다. 지난 5, 6년간 거의 모든 식재료가 2배 이상 올랐고 그 중에서도 당근 가격은 5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아등바등 한숨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항상 일하시는 엄마였어요. 너무 막 열심히만 사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안하죠. 30년 전부터 한시도 쉼없이 가게를 운영해온 사장님. 막 이렇게 줄 서 있는 집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고 난 언제 저런 장사 해보나.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돈 부탁하면은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 빚은 은행 돈은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단다. 그 생각. 돌아가셨는데 그게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장사 안 되면 빚질까 봐 겁나요. 아직도 뭐 크게 여유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노후에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족하다는 사장님. 자, 오늘은 과연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66만 50만 원 넘었네요. 일주일에 2번인데요. 이번 주에 50만 원 넘은 게 또 조금 더 팔았어야 되는데. 마치셨는데 개원하십니까? 네, 개원해요.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해요. 식당 사장님들의 평균적인 수입은 일반적으로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조차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과연 식당 사장님들에겐 돌파구가 없는 걸까?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식당으로 성공한 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집답게 손님이 정말 많습니다. 21번 고객님, 오늘 1단계 하나 드릴게요. 이 집 메뉴는 컵밥입니다. 맛도 있고 가격도 싼 편이고 먹기에도 편하고 그래서 자주 오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오고요. 많으면 3-4번까지도 와요. 6평 크기의 자그마한 가게. 직접 모든 음식을 만드는 사장님은 이런 가게를 2개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뉴는 볶음밥, 그리고 볶음면. 먹기에 간편하고 또 푸짐하다는 점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매운맛도 있고 해서 중독성이 있고요. 3,500원 이렇게 하나 먹으면 배도 부르고 친구들이랑 학교 다니면서 먹을 때는 빨리 먹어야 되고 시간도 없고 또 돈도 그렇게 항상 많이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무엇보다 3,500원이라는 착한 가격. 그리고 입맛에 맞게 맛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죠. 다른 쪽 대학가에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는 한번 실패를 했어요. 주방장이 수시로 바뀌거나 어떤 전문성이 없다면 단골도 생길 수 없고 맛이 갈 때마다 틀리면은 당연히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네. 실제로 그런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조그마한 가게에서 3,500원짜리 컵밥을 팔아 얼마나 버는 걸까요? 네네. 수입이요? 웬만한 그냥 월급쟁이 그 1년치 연봉 정도 한 달에 버는 것 같아요. 1년 연봉 네. 한 달에 버는 네. 많이 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실제 가게를 지켜본 결과 놀랍게도 수업이 없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손님 수가 258명.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정확히 134만 원 나왔습니다. 평일에는 어느 정도? 평일에는 거의 그냥 2배라고 생각하면 2배로 생각합니다. 네. 주인이 가져가는 이익이 3분의 1, 그다음에 재료비가 3분의 1,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인건비, 임대료, 기타 잡비. 딱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구성이 나온다는 거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는 나와야지 월. 만약에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인건비나 임대료는 거의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순이익이나 그런 건 떨어져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컵밥. 작은 가게, 최소한의 인건비, 깐깐한 제품 관리로 나이 40에 성공에 이른 고정호 씨. 과연 그가 생각하는 식당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 리스크가 적죠. 투자금이나 전반적인 직원 운영도 그렇고. 실패해도 타격이 없다. 그렇다면 뭐 괜찮은데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출 받고 자기 돈 끌어오고 처음이시면 좀 작게 차려서 이렇게 경험을 좀 쌓아서 장사가 잘 되면 천천히 넓혀가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의 한 뷔페 식당. 새벽 3시 반이면 식당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뷔페 식당을 연 지 오늘로 사흘째. 반찬을 몇 가지 만드시는 거예요? 주 시어보니까 한 18가지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김치에서 튀김까지 모든 메뉴를 김순옥 씨와 제부 최영범 씨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강행군을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인데요. 두세 사람 역할을 혼자서 해내려다 보니까 집사람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일하는데 코피가 나는 정도인지 모르고 좀 짠하더라고 마음이. 왜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래 살아야 되나 생각에. 드디어 점심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애를 쓴 덕분인지 개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손님들이 꽤 많습니다. 18가지 우리 한식 차례 6,000원씩 한다는 부분이 참 고민 많이 했었어요. 7,000원씩 하자니 이렇게 좀 이렇게 소비가 잘 안 될 것 같고 6,000원 하자니 너무 타산이 안 나오는 부분이고 했는데 한번 시작을 했던 이유가 주변에 보시면 어르신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또 연세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6,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손님은 많지만 몸은 고달픕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45평 규모의 한식 뷔페를 4명이서 운영하는 상황.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밤 11시는 돼야 짬이 납니다. 이렇게 아침에 매면 되지, 얘들아. 그래, 다음에 와. 나도 편하게. 왜 오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친구들 적응이 마음 안 편해요. 서서 움직이면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나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일한다 그러면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올해 나이 50.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인생을 좀 즐기고 싶지만 아직은 여유가 생기질 않네요. 길고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오늘 매출은 어떠셨습니까? 많지는 않아. 아직 민판들이 많아서. 이 정도면 좀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된 노동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한식 뷔페의 식구들. 아마도 많은 식당 사장님들이 바로 이분들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항상 뭔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고 그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지금의 피곤함은 피곤함도 아닌 것 같아요. 즐겁습니다. 즐거운 피곤.